안녕하세요. 청년 서야거대 학우 여러분. 서로의 스케치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제54대 서영어대학 학생회 정책3국원의 9권 노업과 19학번 예현이입니다. 서로의 스케치북은 취업에 고민이 있는 모든 서영어대학 학우들을 위한 취업 특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외대 서영어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서로의 스케치북 첫 번째 선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CJ 올리원 페어에서 우승하셨으며 무려 5개 국어를 선사하실 수 있는 서영어대학 졸업생이십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어대학교 이탈리아학과 공부학번으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CJ 대한통운에서 지금 19년도 상반기 입사해서 지금 광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취업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취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저 나름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그런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촬영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서영어대학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선배님께 취업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많은 학우분들께서 취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들까지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스케치북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서영어대학 학우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해당 사연에 대해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러 가볼까요? 긴장되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해보고 싶은 분야의 활동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희망 직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활동들이 혹시 시간 낭비가 아닐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연인데요. 혹시 선배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이렇게 네. 질문자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사진을 그냥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 쪽으로 계속 나가고 그런 관련 알바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커리어가 이제 사진 쪽, 그러니까 취미랑 맞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결국엔 내가 외대라는 대학에 들어와서 외국어를 배우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거랑은 또 완전 이 괴리감이 들게끔 커리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취미가 결국에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언젠가는 쓸 때가 꼭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들어가서 이러한 사진 촬영했던 게 회사에서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발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CJ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리원 페어라는 그런 신입사원 그 신사업 아이템 발굴해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사진을 촬영했었고 이런 영상 촬영 편집을 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올리원 페어라는 그런 그 신입사원 연수에서 우승을 했고 이야.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회사 돈으로. 네. 그런 거에 나중에는 결국엔 다 도움이 되고 지금도 실무에서 이런 가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잘 다루고 그런 게 나중에 결국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어떤 취미를 가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취미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워라밸, 특히 라이프라는 그런 쪽에서의 뭐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거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회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도 하셨나요? 저 아르바이트는 이제 사진 스냅 촬영이나 아니면 결혼식 스냅 촬영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 많은 학우분들이 이제 본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실제 취업 시장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궁금해해서 예를 들어서 뭐 CJ가 이제 CJ의 CGV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CGV에서 뭐 이수지기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과연 CJ에 실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까?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신 학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CGV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런 영화관에서 매장 알바나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네. 매장 경험도 있고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있고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는군요. 저도 롯데리아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는데 네. 나중에 롯데에 취직하게 되면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과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지만 취업 시장 내 본 전공과 크게 관련 있지 않은 분야들에서 언어 전공이라는 스펙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실례지만 네. 그 대학 시절에 네. 그 전공 공부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네. 학점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전공 외국어를 잘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 왜냐면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전공 공부를 했다는 거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이 반증으로 나타나는 게 학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실성 이런 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평가할 때 학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전공을 취업에 살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은 전공뿐만 아니라 이중 전공을 하셨나요? 네, 저는 네. 그 질문자분께서 해주셨던 네. 것처럼 저는 심지어 외국어를 2개 했어요. 그 유명한 네. 투어너. 투어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어랑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었어서 네. 처음에는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랑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사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는 스타일이나 결국엔 나중에는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전공이 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제 전공 이탈리아어인데요 이러면 이탈리아어 해봐 항상 이러거든요. 농업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저희 교수님이 항상 겁을 네. 주더라고요. 네. 너희 회사 들어가면 러시아어 시킬 텐데 네. 못하면 어디 가서 한국 애들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문장 정도는 네.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꽈고라든지 그런 거 네. 저도 저희 과고도 저도 네. 항상 외우고 다녔었는데 네. 뭐 그런 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이제 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잘하면 언젠가는 쓸 기회가 오더라고요. 외대에서 학업이 총체적으로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개인별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보통 개인 과제가 많고 문법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단순 암기 그리고 본인이 문법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력 이런 거가 좀 위주고 경영이나 이제 행정 이런 사회개혁과 그런 계열 분들은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PPT를 만들고 뭐 했던 경험들이 회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는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에서 너무 나는 여기서 에이플 받고 그냥 끝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우들이랑도 이렇게 좋은 유대관계 많이 쌓으시고 다양한 활동 해보시는 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경험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사실 이런 고민이 서양어대학 이제 언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만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이 선배님께서 해주신 답변이 이 학우분들에게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언어가 크게 도움을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3학년이 되는 입장이라 네. 취업에 대한 고민을 슬슬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농업과다 보니까 이 러시아어라는 전공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어 관련된 전공 그리고 특수어 저같이 이탈리아어나 아니면 뭐 스칸디나비아어나 이런 다양한 그런 특수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요. 아니면 앨런 머스크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근데 그거는 면접관들이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관련해서 해봤지만 정말 많이 듣는 답변이에요. 근데 뭐 그 러시아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뭐 도스토옙스키. 네, 뭐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이건 정말 좋은 네. 팁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2학년입니다. 저는 막연하게 대기업 입사를 꿈꾸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배님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취업 준비 과정 중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네.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저희 때보다 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취업을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저는 반년을 날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취업을 제 1순위로 두지 말고 외국어 공부를 제 1순위로 두고 취업을 2순위로 두자. 그렇게 해서 6개월에 자격증을 하나씩 따면 이번에 취업을 못하면 다음에 더 강한 스펙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중국어, 그 다음 6개월 동안 일본어 그렇게 해서 제가 네. 5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네.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도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취업이 가장 1순위로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취업이란 거는 어느 정도 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요즘같이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취업 시장이 좁아졌을 때는 더 힘들어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딱 목표를 하나 정해서 이번에 취업이 안 돼도 나는 더 발전을 할 거야. 이런 방향으로 좀 취업 준비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루 일상 루틴은 많이 안 달랐어요.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잠 자고 네. 일어나서 그냥 빈둥빈둥 대다가 그래도 대신에 제가 공부할 거나 아니면 자소서 쓸 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네,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취업 실패가 이제 우울함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현타에 빠지기 쉬운데 네, 네, 저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5개국어가 네. 어떤 언어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영어랑 네. 그다음에 저 전공이었던 이탈리아어, 네. 스페인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땄었던 게 이제 중국어랑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혼자 공부하신 건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건지? 학원 다녔어요. 아, 왜냐면 이게 정말 사람이 중요한 게 네.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우울함에 빠져요. 근데 학원이란 곳을 다니다 보면은 네. 내가 그래도 아직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라는 소속감도 조금 있고 그리고 어떤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도 사실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보면서 사회생활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혼자 공부하시는 게 조금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학원은 어쨌거나 제 돈이 나가고 그쵸. 아깝잖아요. 돈도 뽑아야 되잖아요.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도 네. 되고 네.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학원이에요. 혹시 인적성 공부를 시작한 시기나 기간 그리고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팁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인적성은 네. 평소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서류 합격을 하고 나자마자 인적성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막 책을 사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서류를 내고 나면 본인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다가 안 붙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러면 또 다시 집중력이 낮아지고 효율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인적성은 평소에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급박하게 닥쳐서 했을 경우에는 진짜 그 인적성이라는 그런 문제풀이에 두뇌가 발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네. 합격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선배님의 자소서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네. 선배님 자소서의 이제 어필 포인트와 컨셉이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어요. 본인만의 특징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개 국어 네. 그냥 바로 서두에 때렸어요. 그냥. 정말요? 네, 그냥 네. 바로 이거부터 썼어요. 그냥 외국어를 5개 배웠다는 게 그걸 다 유창하게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어딜 가도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5개를 배운 거는 어떠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자격증을 딴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지.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탈리아과를 나왔어요. 네. 제가 이탈리아과를 나왔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모든 역사를 알고 모든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 제조법을 알고 네. 피자 만드는 법을 알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이탈리아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비전공자보다는 제가 가진 그런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충실하게 공부를 해왔다는 거를 어필을 하는 게 전공을 어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특이한 점을 어필을 하되 그거를 너무 그런 결과론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런 거를 어필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면접 때 그 5개 언어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구사해보라든지. 항상 받았어요. 아, 항상요? 네, 항상 외국어 뭐 5개나 하시네요. 뭐뭐 하세요. 이거 항상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그중에 제일 잘하는 거 뭐냐 물어보고 네. 한번 한마디 한번 해봐.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네. 옆에 있던 사람이 했던 말 방금 그거를 외국어로 해봐라. 오히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이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언어. 그런 언어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만약에 심사위원 중에 중국어에 살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아찔한데요? 그런데 내가 조금 버벅버벅거리면은 바로 알거든요. 오히려 특수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자신감 있게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면접에서는 좀 중요한 팁이 아닐까. 그 최근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그 기업 홈페이지 인재상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저희가 봐도 몰라요. 맨날 다 정직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뭐 창의적이어야 되고 막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기업 인재상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키워드를 자소서에 본인의 경험을 잘 녹여서 키워드랑 본인의 경험이랑 잘 매칭을 시켜서 자소서에 잘 녹여 쓴 사람 그런 사람이 서류 합격률이 높고 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본인의 말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예스맨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취업을 1순위로 두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거보다는 본인 자기 개발 그런 걸 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네. 여러분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취업을 하는 그날까지 꼭 본인의 개발에 힘써서 나중에 멋진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취업을 오래 하긴 했지만 네. 요즘같이 코로나처럼 진짜 취업 시장 문이 다 닫힐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해서 본인의 자존감과 실력을 높여야지 나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또 그리고 기업도 아무 데도 안 뽑고 이러면다고 본인이 괜히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취업은 멘탈 싸움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멘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기 개발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우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선배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은 취업 후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입사 전후를 비교했을 때 예상과 같았던 점이나 혹은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예상과 같았던 점은 아무래도 힘들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모든 직장을 가도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뭐 기업이라는 데나 아니면 회사라는 곳이 시스템이 막 딱딱 갖춰져 있지가 않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이렇게 막 체계 있게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동기생분들, 그리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했던 경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내 위에 사수가 막 한 20살이 많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뭐 한 20학번을 뛰어넘는 그런 소통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할 때 아무래도 힘들고, 그런 소통 스타일이 안 맞는다거나 그럴 때 상당히 많이 뭐 트러블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던 점인 것 같고, 네.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달랐던 점은 어떠한 회사에서 정말로 그런 엑셀, 네. 이런 뭐 파워포인트보다도 엑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네. 회사에 가서도 보고서를 많이 쓰겠지? 워드를 많이 쓰겠지 했는데, 엑셀이 진짜 많이 쓴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기 위해서 엑셀 공부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종사하고 계신 해당 직종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혹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 능력, 네. 그리고 수치를 보는 능력,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모든 회사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학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길러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기르는 방법은 소통 능력은 그냥 정말 많은 활동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바 경험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가 나중에 회사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엑셀이라는 자격증을 많이 따오잖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네. 오스 이런 걸로.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딴다고 해도 사실 데이터 분석 능력이 늘진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예시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내가 잘 모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사실 회사에 와서 많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본인이 회사에 와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뭐 엑셀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놓는다거나, 물론 저도 엑셀 공부를 안 해봤어요. 네. 가서 처음에 엑셀을 딱 봤는데 와, 뭐 함수가 뭐야? FF인가? 이랬는데 진짜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수용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데이터 분석 능력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도 길러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이번 서로의 스케치북에서는 박승현 선배님과 함께 취업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질문을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어대학 학우 여러분들께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업 시장이 요즘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취업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이랬는데, 취업을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무너지고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자존감 잃지 말고, 그리고 괜히 막 인스타 같은 거 막 비활성화해서 사람들이랑 관계 차단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최대한 본인의 자기계발 시간이다 생각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 결국 더 나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본인이 일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자신의 자기 개발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서로의 스케치북에 함께 하신 소감을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면서 했던 이런 고민들 다 제가 똑같이 했던 고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다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외대, 서양어대 학우분들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 옛날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 서대 취준생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